혁신위원장 인선 좀 고심하신 걸로 아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나요? 통합의 기조를 잘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민주당 개혁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 두 가지를 잘 해결할 분을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김원경 위원장은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이지만 원칙주의자적인 개혁적 성향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융 약자들을 편에서 개혁적 성향을 보여주신 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떤 최선을 다해서 개혁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당의 쇄신을 이끌 혁신기구 책임자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데, 자, 어떻게 혁신위를 이끌어갈지, 과연 민주당이 얼마만큼의 권한을 줄지 궁금합니다. 이 내용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정현 전 의원. 자, 이래경 이사장이 자진 사퇴하고 열흘이 지났어요. 그래서 네. 김은경 위원장을 선임했는데 온화한 성품의 개혁적 성향이다. 자, 어떻게 혁신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이제부터 증명해 가야죠. 아까 앞서서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치적으로 아직까지 잘 드러나지 않은 분이시기도 합니다. 개혁 성향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못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증명할 건지가 지금부터 관건이지만 지나왔던 그분의 어떤 궤적, 삶의 궤적을 봤을 때 2015년, 16년에 당무위원으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당시에 자녀 로스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신기남 의원, 그리고 가족 채용 문제로 문제가 불거졌던 서영교 의원, 그리고 본인의 시집을 강매했다라는 이유로 그때 이슈가 되었던 노영민 의원, 이 세 어떤 나름대로의 중진급 인물들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데 관여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압으로부터 좀 더 강단 있게 본인의 소신을 펼치는 사람이라는 그런 또 궤적을 갖고 있어서 그러한 본인의 어떤 삶의 궤적을 이번에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걸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동석 행정관. 당의 혁신을 이끌려면 어느 정도 정치력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하지만 김은경 위원장은 아직 정치력에 대해서 검증을 받지는 않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나오고,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김 교수 같은 경우는 당무위원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금감원 당시 당무위원, 금감원 당시에 금감원 부원장도 견임을 했었는데, 네. 이 경우에 정부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려의 목소리, 정치적 우려의 목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김 교수의 역할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체제 아래서 어떻게 역할을 수행해 나갈지, 그 역할을 저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그 대표 취임 아래 어떤 혁신위원을 끌고 갈 것인지, 혁신위원들 선임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큰 갈등이 예상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친명, 비명 관계의 그런 역할 속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어떻게 봉합해 나갈지, 그것을 김 교수가 어떤 수행을 할지가 추후에 관심을 지켜볼 내용입니다. 자, 지금은 뭐 정치력보다는 역할에 좀 더 무게를 둬야 한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미리수 기자. 그런데 이 김 교수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집이 두 채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김 교수 현재 이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와 빌라 이 부동산 총 2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됐었다, 이 내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보니까 김 교수가 남편과 사별하면서 이 부동산들 상속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하. 상속 당시에 자녀들이 너무 어려서 김 교수가 이 자녀와 함께 법정 상속 지분에 따라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사실은요, 민주당이 이 혁신위에다가 권한을 얼마나 줄지 이 부분도 상당한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혁신기구가 우리 당과 정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이름부터 역할까지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우리 지도부는 이 혁신기구의 개혁안들을 전폭 수용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민주당, 그리고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혁신위 역할도 안정하고 위원장부터 임명하고 섣부르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혁신위 안에서 뭐 명칭이나 과제나 역할을 다 논의해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신정현 의원, 예. 뭐 모든 걸 다 맡기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지켜볼 대목이고요. 자, 그런데 혁신위원장 외에 이제 누가 또 혁신위원으로 들어가느냐 이 부분도 관건인데 여기에 만약에 좀 개파색이 짙은 인물이 들어간다 이러면 이거는 또 말이 또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점 아닌가요? 개파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죠. 이재명 대표와 가깝냐? 그렇죠. 아니면 이재명 대표와 거리를 두고 있느냐? 소위 얘기하는 뭐 친명, 비명 여기겠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좀 참고해야 될 것은 2015년에 문재인 혁신위입니다. 그 당시 문재인 혁신위는 혁신위원회 정권을 부여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올라왔던 혁신위원회의 그 혁신안을 그대로 당원 당규에 담았어요. 하나도 거부하거나 수정 보완한 게 없었습니다. 네. 그 이전까지의 혁신안들은요. 17차례인가 올라온 게 있는데 대부분 다 관철되지 못하고 미반영되었던 사례들이 많았죠. 그만큼의 혁신의 의지를 그 당시 문재인 당대표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당직 개편에서 인선을 할 때에도요. 단 한 사람도 그 당시에 친문 인사가 들어가질 않았었어요. 네. 소위 말하는 비주류 인사를 다 채워 넣음으로써 오히려 당의 분란 속에 통합을 강조하는 리더십 보였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혁신위원회에 어떤 혁신위원들을 넣을 것인가,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원회에 정권을 주고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그것을 스스로 증명하시려면 여기에 친명계 인사 단 한 명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 그걸 증명하는 방법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이 혁신뿐만 아니라 통합에도 충분히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혁신위 구성 이후에 개파 갈등이 더 짙어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왜 그런 전망이 나오는지 당 내부의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도부는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약하고 당선되었습니다. 당원도 국민입니다. 당내 민주주의, 당원과 소통이 잘 되는 민주정당,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일단 1번이 기득권 방탄 정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 이걸 떨궈내야 돼요. 미적하면서 뭔가 당 전체가 저기에 대해서 뭔가 감싸는구나. 이런 식의 이미지를 주면서 국민들의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이 쌓여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민주적인 팬덤 정당이다. 이런 이미지가 또 커졌어요. 팬클럽이 정치를 좌우하거나 그 정치인을 좌우하게 되면 그거는 국민들이 거기에 신뢰를 안 합니다. 자, 어쨌든 민주당 최근 상황, 뭐 개파 갈등 이 단어는 계속해서 따라 붙는 것 같은데 김은경 위원장, 당 내 사정이 아직 밝지는 않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봉합해 나갈지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지숙 기자, 이런 와중에 사퇴한 이래경 이사장이 김은경 위원장을 응원하고 나섰더라고요. 맞습니다. 사퇴했지만 SNS로 공개적인 발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소동의 중심에 있었던 자신보다 훨씬 능력 있는 분이 오게 돼서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홀가분하다 이렇게 SNS에 올렸습니다. 이 땅의 못난 정치계에 변혁의 계기를 보여달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김 위원장님의 건투를 비는 기도를 매일 아침 하겠다. 기도 제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승재현 의원. 네네. 김 위원장이 보니까 이제 뭐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나 김남국 의원 관련해서 언론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나타냈더라고요. 그 입장 저희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런데 여기 문제를 이제 보면요. 문제가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이게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될 것 같긴 해요. 사실 우리가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를 저는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법치가 가지고 있는 언어. 네. 두 번째는 여의도 문법기에서 만들어지는 언어. 또 하나는 경제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언어인데 아마 김 교수께서는 검감원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코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기의 전문 지식을 나타냅니다. 가상자산을 거래한 건 매우 부적절하다. 이거는 분명히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소신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봐요. 근데 두 번째가 동봉투 사건은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 그 앞에 동봉투 사건 다음에 검찰이란 주어는 없습니다. 그냥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만들어졌다는 거는 가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 보면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게 법치의 문법계와 여의도 문법계가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뒤에 자료를 보겠다는 거는 우리 같이 법만 아는 사람은 기록 안 보고 절대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록을 보고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고 위에 있는 단어는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는 것은 지금 민주당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민주당의 정치적 의사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김은경 교수가 갖는 거는 혁신이에요. 혁신. 그렇죠. 혁신이라는 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생각했던 그 모습 그대로 민주당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거와 달리 더 국민들 앞에 서 있는 국민들을 위한 국민들에 의한 국민에 의한 정당이 되기를 원한다면 저는 제가 봤을 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 특히 네. 김은경 우리 위원장께서 이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보실 거예요 아마. 꼭 보신다면 제가 두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당은 무능함의 비판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들은 무능하다고 말합니다. 실력 있는 정당, 혁신하는 정당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은 부도덕함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마지막으로 돈봉투 사건까지 온 국민이 이 세 가지 사건으로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혁신의 칼을 필요하다면 당 대표에게까지도 낼 수 있는 그 용기를 꼭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어쨌든 곡절 끝에 김은경 위원장 선임이 됐습니다. 이 혁신위원회 관심들이 많았죠.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지 저희도 관심 있게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